수능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지 말라라는 걸 많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런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보상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공부를 정말 못 해본 적도 있었고 오늘부터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린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야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이제 다시 월요일이 됐는데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8월 11일 일요일에 토익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다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험을 만약 못 보셨다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약점을 보완하셔서 시험을 잘 보시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분들과 인사, DM 또는 댓글로 소통을 좀 했었어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과 DM 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도 독해력을 강조하는데 그 독해력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들 봐주셨어요. 독해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독해가 해답지에 있는 해설과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한 번쯤 검토해보세요. 문제가 잘 풀렸다면 독해를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렸고 지문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하시면은 독해가 잘 안 되신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독해가 잘 안 됐는지 답지를 통해서 검토해 보신다면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답지를 정말 많이 봤었고요. 답지를 보는 게 수능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지 말라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소한 토익에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해석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저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처음에 독해 공부를 할 때 정말 오래 걸렸어요. 독해 공부라는 게 내가 처음에 문장을 볼 때 내가 문장을 볼 수 있는 힘이 낮은 상태에서는 많은 양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처리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문장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한 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 한 2시간 이상 또는 3시간 이상이 걸렸다면은 또 한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한 문장, 두 문장씩 이해가 되면서 내가 이해가 된 문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음 본 문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되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한 해를 공부하시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문장이 많아지게 되면은 한 해를 보는데도 2시간 또는 1시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셔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방법대로 유지하셔서 그런 시간 줄이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3시간이 걸렸다면은 두 번째 날 공부했을 때 시간 단축이 단 1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너무 크게 목표를 잡아서 처음에 했을 때는 3시간 걸렸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뭐 2시간 반이 걸렸다 이렇게 크게 잡지 마시고요. 처음에 3시간이 걸렸다면은 두 번째는 2시간 55분 또는 2시간 50분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면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독해 실력에 대해서 하나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1차 함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독해는 지수함수적인 그래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더딜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가면은 그 실력이 확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조금씩 진짜 낮은 단계 하나씩 밟으신다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독해력이 상승하신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줄이셨으면은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시는 거를 체크하시면서 나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3시간 걸렸는데 내일 3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독해력의 벽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험이 며칠 남았는지는 아마 다들 다르실 거예요. 제가 했던 공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토익이라는 시험은 수능과는 다르게 남들이 맞추는 쉬운 문제를 많이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냐면은 많이 나오는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생각을 안 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5에서 어영 어근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봤을 때 총 30문제 중에서
작게는 12문제, 많게는 13문제 어영 어근 문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이 다 비슷하게 나올 건데 30문제에서 12문제, 13문제라는 비중이 나온다는 거는 최소 3분의 1 이상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문제를 푸는 스킬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문제마다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동사 자리 각 위치가 달라지면서 답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각 위치에서 어떠한 힌트를 가지고 어떠한 답을 찾는지 그 원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각 자리에서 어떤 단서를 보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기본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노트나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한번 답을 찾는 원리를 정리해 보세요. 명사 자리에는 이러한 단서가 있고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온다. 형용사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부사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동사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스스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덜 당황을 하고 내가 답을 찾는 근거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쨌든 문제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딱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그러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스스로만의 논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쯤은 만들어 보신다면은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하실 때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푸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사 자리, 동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대해서 각각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더 효율적이고 더 나에게 맞는 내가 더 생각을 했을 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논리가 만들어졌다면은 오늘 이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만든 이후부터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내가 모의고사를 풀어서 연습을 했을 때 내가 공부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린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하신 거예요. 약점들이 하나하나 채워진다면은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모르는 단어 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딱 하루만이라도 어근 어형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만의 문제를 푸는 논리를 한 번쯤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연습할 때부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표를 하시는 시험에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문제만 보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적어도 5점 그 이상의 점수를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 번쯤만 정리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노력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성과를 보답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시작은 사소한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정말 못해 본 적도 있었고 공부를 잘해 본 적도 있었는데 그 차이는 제가 만드는 것 같았어요. 공부를 잘할 때에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공부를 못할 때에도 제 스스로 그러한 믿음 없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사소한 노력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근 어형 문제를 공부를 하시고 모의고사를 한번 보셨는데 그 문제를 다 맞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보다 더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때 되게 작은 성과 하나도 스스로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보상도 있을 수 있겠죠. 평소에는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솔 사이즈를 마셨다면은 뭔가 성과가 있을 때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을 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보상을 주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나 스스로에게 그러한 보상을 줌으로써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통 저한테 상을 주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성과를 주신다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정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더 했다, 아니면 오늘은 공부를 1시간 더 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을 주신다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나하나씩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이제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 밤에는 많이 선선해져서 외투가 필요하더라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를 때에는 감기 조심하시고 더 나은 하루하루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꼭 목표하신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